안녕하세요. 오늘도 썰풀다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참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힌 사연인데요. 이야기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80으로 접어든 여성입니다. 어릴 적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이죠. 그 당시 피난을 갔을 적에 어린 남동생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한국 전쟁 이후로 행방불명이 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교육자시고 잘생긴 외모셨다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북으로 끌려가신 건지 아니면 전쟁 때 돌아가신 건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살아계셨다면 연락을 어떻게든 하셨을 텐데 아마도 고인이 되셨을 것 같다고요. 나중에 이산가족 상봉 때도 어떻게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연락을 하셨을 텐데 연락이 없으시니 우리 모두 그때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사 여부도 모르고 행방불명된 분들이 많이 계셨답니다. 그렇게 홀로 남으신 어머니는 친할머니를 모시고 친할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떡을 파시면서 사셨습니다. 풍족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떡집을 하니 우리 남매는 배고른 적은 없었어요. 어머니는 19살에 양가 어르신들이 짝지어준 아버지를 한 번도 안 보고 결혼을 하셨고 저희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참 곱디 고우신 외모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국민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언성이 높아지십니다. 애미야, 뭐라고? 남자가 생겼다고? 어머니, 애비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저는 아직 젊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시어머니 모시고 제가 이렇게 살 수만은 없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웃 동네 총각이 저랑 함께 살고 싶어 해요. 애미야, 그래. 내 아들이 아직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네가 이러면 어떡하니? 어머니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이는 죽었다고요. 그이가 그 똑똑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여지껏 연락을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그렇다 치자. 저 어린 것들은 어쩌고 네가 바람이 난다는 게냐? 어머니, 저는 그 사람 없으면 이제 못 살아요. 그래, 그러면 애미야, 내 말 잘 듣거라. 옆 가게 총각이랑 연애를 하던 무슨 짓을 하던 내 상관 안 하고 모른 채 할 테니 저 어른 것들만은 버리지 말아라.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니? 제발 부탁이다, 애미야. 어린 저는 할머니가 어머니께 매달리고 애원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몇 달 뒤 어머니는 그렇게 연애를 하시다가 이웃 동네 총각의 애를 임신하게 되었고 끝내는 저희를 버리고 짐을 싸서 나가십니다. 참 모진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 얼굴도 모르는 남자한테 어릴 때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애 낳고 지내다 남편은 행방불명이 되고 살다가 옆 동네 총각을 만나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으니 어린 나이에 얼마나 눈에 뵈는 게 없었을지 한편으로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참 뼈저리게 원망했던 내 어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홀로 저희 둘을 키우셨습니다. 남동생은 교육자이신 아버지를 닮았는지 어릴 적부터 두뇌가 명석했습니다. 남동생은 3대 독자입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사라지고 이제 제 남동생만 바라보고 사십니다. 그래서인지 늘 손녀와 손자의 차별이 심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장사를 하시고 집에는 엄마가 없으니 집안일과 남동생 밥 차려주는 일들은 모두 제 차지였습니다. 맛있는 것도 할머니는 남동생만 몰래 불러서 주셨습니다. 저는 차별을 하시는 할머니가 싫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도 화가 나서 할머니에게 따졌습니다. 할머니는 왜 재성이만 이뻐해? 재성이는 우리 집안의 3대 독자의 외아들이야. 3대 독자라고. 우리 집안을 일으킬 아주 귀한 아들이란 말이다. 어디 기집애가 할머니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버르장머리가 니네들 버리고 간 니 애미랑 비슷하구나. 할머니 진짜 너무해요. 난 이 집이 너무 싫어. 정말이지 저는 차별을 하는 할머니 그리고 엄마가 떠나간 이 집 그리고 모든 것을 동생에게 양보해야만 하는 저의 처지가 너무나 싫었고 서러웠습니다. 가끔 엄마 욕을 하는 것도 듣기 싫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여자가 무슨 대학이냐며 나중에는 제가 대학에 합격을 했어도 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여대생들을 보면 그렇게나 부러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빨리 돈을 벌어서 이 집을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저는 동네에 알아주는 양장점에 시다로 취직을 했고 그곳에서 작은 월급이었지만 일을 배웠습니다. 양장점은 유행에 민감한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동생은 공부를 잘했고 늘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장하다 우리 3대 독자 S대에 가겠네. 이 할미는 우리 손자가 공부 잘하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다. 저는 동생을 질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하나뿐인 동생인데요. 양장점에 다니던 중 양장점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미자가 저에게 말합니다. 정아야, 나 이번에 대학생 오빠들이랑 빵집에서 미팅하게 됐는데 너도 갈래? 친구 하나가 빵 꺼냈어. 대학생이라고? 그래, 어디 다닌대? 응, 와이대 다닌대. 너도 나가볼래? 미팅? 나 그런 거 한 적 없어.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한 번 해봤는데 짜게 되면 같이 데이트하는 거야. 그래? 재밌겠다. 그것도 명문대생이랑. 처음으로 미팅을 하게 되었고 그것도 대학교 다니는 남자라니 가슴이 떨렸습니다. 미팅을 가려니 막상 입고 나갈 옷이 없어서 양장점에서 몰래 옷을 빌려서 입고 한껏 멋을 내고 나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여대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세련돼 보였습니다. 하이힐까지 꺼내 신고 나가니 지나가던 남성들이 저를 쳐다봅니다. 약속 장소인 빵집에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떨리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친구가 저를 반갑게 부르네요. 정아야, 이리 와, 여기야. 응, 내 옆에 앉아. 이쪽은 내 친구 민정아예요. 정아야, 인사해. 여기 와이드 다니는 오빠들이야. 아, 안녕하세요. 민정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정아? 이름이 참 이쁘네요. 하하, 반갑습니다. 와이드에 다니는 오빠들은 참으로 멋졌습니다. 저는 대학 문턱도 못 갔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것 같았고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이 보였습니다. 각자 짝이 선택이 되었고 저는 처음에 저를 보고 이름이 이쁘다고 한 멋지게 차려입은 남자와 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서로의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저와 짝이 된 그의 구두는 유난히 반짝거렸습니다. 정아 씨,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저는 정아 씨를 처음 본 순간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줄 알았어요. 진짜 첫눈에 반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정아 씨처럼 이쁜 여학생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제가 대학 생활을 물으니 그는 다음번에 자기 학교를 구경시켜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양장점 쉬는 날 그가 다니는 대학교에서 오후 2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2시에 Y대학교 정문에서 만나기로 한 저는 그를 만나러 시간에 맞춰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한 30분이 지난 것 같더군요.
당시에는 연락할 길도 없고 1시간 정도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고는 마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멀리서 뛰어오네요. 땀이 범벅이 된 그는 숨을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헐떡거리세요? 정아 씨, 오래 기다리셨죠? 미안해요. 제가 갑자기 일이 있어서 제 시간이 못 왔어요. 30분밖에 안 기다렸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는 두꺼운 책을 옆구리에 끼고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니 영어로 써져 있는 게 원서를 읽는 모양이더군요. 역시 엘리트 같았습니다. 정아 씨, 이제 우리 학교 구경시켜줄게요. 이리 와봐요. 자, 저기는 사법대고 여기는 가정대. 아, 이쪽은 제가 다니는 공대예요. 어머, 그렇군요. 여기 학교 말로만 들었지 저 처음 와봤거든요. 실은 제가 대학교에 처음 구경 온 건데 역시 넓고 좋네요. 여기서 공부를 한다니 너무 좋으시겠어요. 정아 씨, 학교에 있는 것보다 정아 씨와 저는 함께 있는 게 더 좋은데요. 어머, 닭살 돋아요. 아, 그런가요? 아, 저기 과 친구가 가네요. 안녕, 내 여자친구야. 지나가는 남학생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바쁜 듯이 지나갑니다. 자식, 바쁜가 보네요. 그러고 보니 명문대생들은 다 쿨한가 봅니다. 저는 그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언제나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매너까지 좋고 왠지 저를 우리 집에서 구출해줄 백마탄 왕자님처럼 보였습니다. 그와 헤어질 때 우리는 다음번 만날 시간과 장소를 늘 정했고 그렇게 명문대생인 그를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데이트를 할 때마다 양장점에서 옷을 몰래 입곤 했는데 어느 날 사장님에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가 이렇게 옷을 건드나 했더니 이제야 범인을 잡았네. 이 시다는이 감히 내 작품을 만져? 사장님, 잘못했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보니 너 이 옷 입고 남자 만나러 다닌 게로구나. 응? 그러지 않고서는 네가 이 옷을 입고 다닐 일이 어딨어. 당장 여기서 나가지 못해? 이 옷들 상한 거 다 청구하고 싶지만 이번 달 월급으로 퉁칠 거니까 이번 달 월급은 없어. 이 정도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 사장님, 그래도 옷은 상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으니 월급은 주셔야죠. 뭐라고? 이거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요, 사장님, 잘못했어요. 그냥 나갈게요. 그렇게 양장점을 나오고는 하염없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어찌나 서럽던지 눈물은 그치질 않더군요. 그런데 그날은 일을 마치고 그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 꼴로 나가면 눈이 부어서 이상해 보일까봐 슬프지만 눈물을 멈췄습니다. 약속 장소로 나가니 그가 미리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유난히 반짝이는 구두를 보니 그가 맞습니다. 그렇게 그를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주책맞게 흐르더군요. 정아 씨,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저 사실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못된 사장 같으니 거기 직장이 어디예요? 당장 가서 따져야겠어요. 아니에요, 오빠.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이제 거기 다시 오래도 안 갈 거예요. 일자리는 다시 찾으면 돼요. 정아 씨, 걱정 말아요. 내가 책임질게요. 여자 하나 내가 책임져요. 오빠 고마워요, 오빠. 그렇게 말해주는 그가 너무나도 고맙고 멋졌습니다. 역시 명문대생은 뭔가 달라도 다르더군요. 그렇게 그날 그는 우는 저를 위로해줬고 속상할 때 술 한잔 하라는 그의 말대로 대포집에서 그와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그가 이끄는 대로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평생 책임진다고 말을 했고 저는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른 아침 그는 일이 있다며 학교로 바로 갔고 저는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말없이 외박을 했기에 용기를 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가니 남동생이 누나, 할머니랑 얼마나 누나 걱정했는 줄 알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누나 술 마셨어? 할머니한테 말하면 안 돼.
나 친구 미잔에서 장거리 해줘. 누나 미쳤어? 재성아, 누나가 다니던 양자점에서 잘렸어. 그래서 속상해서 미자랑 술 마신 거야. 너는 누나 걱정 말고 공부나 해. 아, 그래? 다시는 외박 가지 말고 나 학교 간다. 응, 그래. 내 동생 내년에 S대 확정이다. 화이팅! 똘똘한 내 동생은 학교로 갑니다. 고3이고 전교 1등인 내 동생은 S대에 갈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 내 동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잃었고 할머니에게 엄청 혼이 났지만 할머니가 하시는 떡집에서 할머니 일을 도와드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를 책임진다고 했기에 이제는 꼭 직장을 다녀야겠다는 생각은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더 가까워졌고 그는 조금만 기다리라면서 졸업 후에 시집 오라고 했습니다. 그의 졸업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저는 우리의 미래만 생각했고 그에게 학업에만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자가 헐레벌떡 저희 집으로 뛰어옵니다. 정아야, 정아야! 미자야,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인데 숨이 넘어가니? 정아야, 이걸 어쩌면 좋아, 진짜! 왜? 아, 내가 니네 오빠 봤잖아. 아니, 그게 왜? 오빠를 본 게 무슨 큰일이라도 돼? 야, 이 바보야. 내가 그런 걸로 여기까지 뛰어왔겠냐? 응? 글쎄 말이야, 우리 사장님이 엄청 구두를 잘 닦는 구두방이 옆 동네에 있다고 나 나가는 길에 좀 맡긴다고 심부름 시켰어. 그래서 구두방으로 갔더니 글쎄 네가 사귀는 오빠가 구두를 닦고 있잖아. 뭐라고? 오빠는 오늘 학교 갔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야,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아? 너 내 말 못 믿겠으면 네가 가서 직접 봐. 이거 우리 사기당한 거 아니니? 나 지난번 와이드 오빠들 만나서 그 오빠가 나 싫다고 퇴짜나서 나는 그날로 끝이었는데 그것들 이제 보니 가짜 대학생 아니야? 미자야, 거기 구두방이 어딘지 네가 앞장서봐. 지금 가보자. 안 되겠다. 그래, 너 너무 놀라지 마. 어쩌면 좋아. 미자는 앞장섰고 저는 설마 아니겠지, 미자가 잘못 봤겠지 하며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어서 따라 나섭니다. 구두방에 도착했고 작은 구두방 안을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의 얼굴은 검은 구두약이 묻어 있었고 신사구두에 퇴퇴 침을 뱉으며 흥얼거리면서 광을 내고 있었습니다. Y대학교 대학생인 오빠가 저기서 뭐를 하고 있는지 제가 본 게 생시인지 그대로 얼음이 된 채 서 있다가 그를 부릅니다. 오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는 놀라며 정아야, 네가 어떻게 여길? 오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뭐야? 오늘 학교 간다며? 발표한다며?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정아야, 실은 아이씨, 오빠, 뭐라고 말 좀 해봐. 어? 미안하다. 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그날 미팅한다고 나도 같이 나가라 해서 난 안 나간다고 했는데 그냥 Y대학교 다닌다고 말하면 된다고 했어. 뭐라고? 그럼 지금까지 나를 속인 거야? 응? 어쩌면 좋아. 내 뱃속의 아이는 어쩌라고. 임신했다고? 정아야, 나한테 말 안 했잖아. 정아야, 걱정 마. 아이는 내가 책임져. 책임진다고? 구두 닦아서? 언제 책임질래? 응? 어쩌면 좋아, 이걸. 눈앞이 하얘집니다. 임신 사실은 그날 아침 입덧을 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달거리가 한 달을 뛰어넘어 왜 그런가 싶었는데 임신이었습니다. 지난번 그와 외박 갔을 때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번쩍거리는 구두를 신고 와서 참 깔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구두방을 하는 거였고 저를 여지껏 연기자처럼 감쪽같이 속인 겁니다. 저는 어쩌면 좋나요? 뱃속의 아이는요. 그때 제 나이 21살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와서는 시름시름 앓다가 입덧을 했고 할머니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거 사. 그애 누구 애야? 어? 할머니, 나 어떻게 살아? 할미한테 말해봐, 응? 누군데? 당장 찾아가자. 그의 애비가 누구냐? 할머니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찾아갑니다. 그는 저를 책임진다고 합니다. 저는 못 산다고 말하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합니다. 정아야, 난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너를 속인 건 정말 죽을 죄지만 우리 아이는 지켜줬으면 해. 그래, 내가 그렇게 싫다면은 아이만 낳아줘. 아이는 내가 키울게. 제발 부탁이다. 내 죗값으로 받을게. 아이만 제발 낳아줘. 할머니는 어찌 애미랑 딸년이 똑같노?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하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할머니의 그 말이 더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주 조용한 분이셨어요. 날이 갈수록 배는 불러왔습니다. 그동안 동생은 S대에 당당히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배가 부를 대로 불러서 S대에 합격한 동생을 축하해 주러 갔습니다. 동생은 배부른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 축하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누나를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다. 바보야. 조금만 참지 그랬어, 누나. 내가 다 알아서 해줬을 텐데. 죄송아. 누나가 잘 살지 못해서 미안해. 나는 아이만 낳고 떠나기로 이미 아이 아빠랑 이야기 끝났어. 뭐라고? 누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 애는 어쩌고? 할머니가 그랬어. 그 애미의 그 딸년이라고. 그게 내 운명인 것 같아. 동생은 깊게 한숨을 쉽니다. 산딸이 되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임신 기간 동안 잘 안 챙겨 먹고 태교도 잘 못해서 아이는 약하고 작게 태어났습니다. 100일이 지났고 저는 약속대로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저와 동생을 버리고 간 생모보다 더 못된 생모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왔다고 다시 할머니와 동생이 함께 살던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친구 미자네 집으로 갔습니다. 정아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너 꼴이 이게 뭐야? 애는 어쩌고? 미자야, 나 오늘 술 마시고 싶다. 그래, 일단 들어와. 들어와서 얘기하자. 미자네 집으로 들어가 펑펑 울었고 미자는 당분간 자기네 집에서 지내라고 합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나는 것 같았지만 그의 얼굴이 오버랩되면서 있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폐인이 되어가는 듯 했어요. 할머니와 동생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할머니는 저에게 애미 닮아 독한 것이라는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동생은 한숨만 쉬었고요. 엄마를 그렇게 미워했던 저는 엄마보다도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버릴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미움이 너무나 컸어요. 친구는 저에게 취직 자리를 소개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저는 특산품을 파는 가게에서 물건을 팔면서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미자의 작은 월세방도 이제 반반씩 나눠서 살게 됐어요. 제가 다니는 가게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양장점 시다보다는 더 많이 쳐줬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잊고 사는 방법은 그저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제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미자가 맥주를 가지고 와서 한잔 하자고 하네요. 정아야, 너 그러고 살다간 안 되겠다. 1년째 네 꼴이 말이 아니야. 이게 다 내 탓만 같아. 그때 미팅 자리만 아니었어도 네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정말이지 내가 죄인이다. 아무튼 정아야, 그거 알아? 남자로 인한 상처는 남자로 치유해야 하는 거래. 안 되겠다. 우리 가게에 자주 오시는 사장님이 계시거든. 부인이랑은 사별하시고 애들은 국민학교 고학년이 돼서 막 손 갈 것도 없고 게다가 집에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도 좀 있고 사장님도 좀 좋아 보이셔. 애들 있는 게 좀 그런데
여기로 시집가면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 내가 내 아들 버리고 무슨 다른 아이들을 키우니 그런 소리야 마. 아무튼 너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얘기해. 사장님이 나보고 여자 좀 소개시켜 주라고 했거든. 갔다 왔어도 상관없다고 그랬고 네가 생각이 나더라고. 친구의 지나가는 말은 그 당시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찍 끝나고 미자와 함께 퇴근하려고 미자가 일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덩치가 크고 인상이 좋은 남자가 미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아야. 너랑 같이 가려고 일 끝나고 왔어. 일 봐. 기다릴게. 사장님, 안 그래도 지난번 말은 그 친구예요. 정아야 인사드려. 내가 말씀드린 사장님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자 씨한테 이렇게 이쁜 친구가 있는 줄 몰랐네요. 그쵸? 제가 말한 대로 이쁘죠? 제 친구 중에 제일 예쁘다니까요. 이 친구는 저쪽 가게에 다녀요. 우리 그러지 말고 이제 미자 씨도 퇴근 시간이니 친구분들이랑 같이 저녁이나 하는 게 어때요? 저기 밑에 새로 오픈한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맛은 제가 보장해요. 정아야, 그러자. 나 지금 배도 고프고. 그래. 잠깐만 기다려. 퇴근 준비 좀 하고 올게. 그때까지 사장님이랑 이야기 나누고 있어봐. 미자는 퇴근 준비를 한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멀뚱멀뚱 전 서 있습니다. 그가 말을 시키네요. 이름이 정아 씨인가요? 안 그래도 미자 씨한테 친구분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네요. 같이 사신다고 들었어요. 아, 네. 아무튼 이렇게 정아 씨를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 미자가 가게 정리를 하고 나왔고 우리는 그가 말한 식당으로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많았는데 참으로 다정하고 자상하고 유머러스했습니다. 게다가 본인 말로는 대단한 자상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제가 퇴근할 때마다 자기 차로 저를 픽업한다면서 데리러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차를 타면 사람들 이목이 끌었고 그 동네에는 그런 차가 그의 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저를 태우고 다니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고 나이가 많은 그였지만 참으로 그 사람과 있으면 저에게 한결같고 자상하게 대해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하나씩 선물 공세를 했는데 그에게 받는 선물은 언제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와 살면은 고생은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느 날은 그가 그의 집으로 같이 가보자고 해서 아이들을 보러 갔습니다. 집에는 가정부 아줌마가 계셨고 아이들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둘째를 낳고 건강이 좋지 않아져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아이들이 구김살이 없고 너무나 해맑아 보였습니다. 민준이 민영이 어서 인사해라. 엄마 되실 분이다. 엄마요? 그래. 조만간 우리 집에서 살게 되실 거니까 이제부터 엄마라고들 불러. 네, 아빠. 우리들도 엄마가 생기는 거예요? 우와, 신난다. 그 이후로 아이들을 자주 보게 되었고 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보다도 아이들을 못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도 모르게 발길이 제 아이를 보러 가게 됐는데요. 멀리서 보니 그의 집에서 낯선 남자가 나오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떠난 후에 이사를 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 발걸음을 하고는 제가 낳은 아이도 완전히 마음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와의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습니다. 집에 가정부 아줌마가 있으니 저는 크게 집안일에 손이 갈 것이 없었고 아이들 케어를 조금만 하면 됐습니다. 아이들 숙제나 공부를 봐주곤 했고요. 그러다 몇 달 후에 저는 그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좋아했고 아이들도 동생이 생긴다며 기뻐했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행여나 제가 아이들을 차별이라도 할까봐 저는 전처 자식들에게도 정말 엄마처럼 잘 대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딸 아이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딸 아이를 많이 이뻐해 줬습니다. 그런 모습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생활은 계속되었어요. 그동안 남동생은 S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결혼도 하고 회사도 차리게 됩니다. 동생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늘 우리 3대 독자, 독자 하셨는데 할머니의 바람대로 동생은 정말 성공했습니다. 우리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아들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들을 끝까지 키워주시고 당신의 삶을 희생하신 분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성공을 보시고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실 때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정미야, 네 아들 찾아. 그것이 할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모진 어미고 딸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찾게 되면 지금의 행복도 깨질 것이고 남편이 제게 숨겨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희를 버리고 가신 것처럼요. 아니요. 저는 엄마보다도 더 모진 여자였습니다. 욕해도 좋았습니다. 이 비밀들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큰애와 작은아이는 대학을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큰애는 남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작은애는 재미교포와 결혼해서 미국에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잘 컸고 차별 없이 키워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제 딸은 교육대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의 꿈을 이뤘습니다. 정말 저는 딸까지 다 키워서 꿈을 이루게 했고 부족함 없이 살고 있으니 남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 남자 생겼어요. 그래, 많이 컸네, 우리 딸. 그럼 집으로 데리고 와야지. 아빠가 남자친구를 봐야겠다. 내 딸 마음을 뺏은 늑대가 누군지. 남자친구는 뭘 좋아하지? 엄마가 오랜만에 요리 솜씨를 보여줘야겠는데? 엄마, 남자친구는 갈비찜을 제일 좋아해. 한우로 부탁해. 그래? 그럼 엄마가 갈비찜이랑 잡채랑 몇 가지 좀 해야겠다. 엄마 부탁 좀 해. 내가 엄마 자랑 많이 해놨어.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니 제가 다 떨리더군요. 집에서 일하시는 아줌마는 이제 나이가 들고 관절이 안 좋아지셔서 1년 전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분가한 지 오래고 딸아이와 남편과 셋이 사니 집도 주택에서 아파트로 작년에 옮겼고 이제 집안일은 혼자 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줌마가 차려주는 요리를 먹다가 이제 제 손으로 다 하려니 요리 학원에 가서 요리도 배우고 이것저것 배우느라 그 재미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온다니 여지껏 배운 요리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온 것만 같았습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오기로 한 날이 왔고 저는 아침부터 장을 봐오고 요리하는데 몇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고 초인종이 울리고 딸과 남자친구가 왔습니다. 조금 왜소하지만 눈이 참으로 총명한 남자친구였습니다. 둘이 손을 꼭 잡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네, 어서 들어와요. 어서 들어오게. 딸아이의 남자친구는 송이버섯 한 박스를 사왔습니다. 자연산 송이였습니다. 아이고, 아니, 이 귀한 자연산 송이버섯을 어떻게 사왔어요? 민정이한테 어머님이 송이버섯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시는 분께 잘 부탁드려서 공수해 왔습니다. 어머나, 이런 센스가. 그래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어서 들어와요. 식사해요. 네, 어머님, 냄새가 아주 좋은데요? 오랜만에 집밥이에요. 어서 먹어요.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딸아이는 어디서 저런 남자친구를 사귄 건지 참 바르게 자란 사람 같더군요. 아, 그래. 아버지, 어머님은 뭐 하시나? 네, 아버지는 수지화를 만드시는 장인이시고, 어머님은 저를 낳고 돌아가셨습니다. 친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아이고, 저런 할머니께서 고생이 많으셨네요. 당신도 참 밥 식어요. 어서 들어요. 어머니가 어릴 적 돌아가셨다니 마음이 짠해집니다. 남편도 전 부인이 둘째를 낳고 얼마 안 지나 하늘나라로 가서 그런지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짓고 있네요. 딸의 남자친구는 너무나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딸과 나이 차이도 2살이고 참 사이가 좋아 보였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정감 가는 얼굴이었습니다. 직업도 법무사이고 착실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결혼식 이야기가 나와서 상견례 날짜도 잡았답니다. 이제 우리 막내만 시집 보내면 저의 숙제도 끝이 난 것만 같았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비 사위가 잘 아는 중국집이 있는데 룸도 있고 상견례 장소로 좋아 보인다며 그곳으로 장소를 정해줬습니다. 남자 쪽에서는 홀아버지와 키워주신 할머니가 나오신다고 하네요. 날이 날이만큼 서둘렀는데도 그날따라 이상하게 차가 밀려서 저희는 20분 정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여보,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일을 어쩌죠? 엄마, 내가 전에 해놨어. 기다리신대. 그렇게 많이 늦지 않았어. 초면에 그것도 상견례 자리에서 지각을 하다니요. 얼굴이 다 뜨거워집니다. 허겁지겁 식당의 문을 열었고 예약자 이름을 예비 사위로 말하니 직원이 룸으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딸 아이는 룸에 들어갔습니다. 정신없이 의자에 앉았고 인사를 하려고 얼굴을 드는데 어디서 낯익은 얼굴이 보입니다. 하느님 맙소사. 제가 어릴 적 도망친 그 가짜 명문 대학생 구두방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 말을 못하고 있는데 예비 사위가 인사를 시켜줍니다. 어머님, 여기 저희 아버지시고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세요. 인사들 나누세요. 남편은 인사를 하고 저는 얼음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남자와 그의 어머니는 저를 보고 놀라는 표정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런, 여기서 보다니. 내가 네가 빚덩이를 두고 갔을 때 얼마나 네가 잘 사냐 보자고 했는데 아주 잘 살고 있었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니. 그래, 네가 버린 아들을 이렇게 보니 소감이 어떠니? 그래, 아이 버리고 딸도 낳고 잘 살고 있었구나. 이 결혼은 못합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응?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죄를 짓고 살았고 내 행복을 위해 잊고 살았는데 이렇게 저는 죗값을 받게 되네요. 남편도 제가 자식을 낳은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그리고 제일 무서웠던 건 제 아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저 낳고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를 버리고 가다니요. 그래, 네 앞에 있는 저 여자가 바로 너를 낳아준 엄마다. 그렇게 그날의 상견례는 너무도 잔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딸아이는 그동안 자기가 자기 오빠를 좋아했냐고 하면서 저를 원망했고 어떻게 아이를 버리고 아빠한테 시집을 갈 수 있었냐고 사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엄청난 비밀을 말 안 했기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남편은 울고 있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제가 말을 못했어요.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어요.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았나? 그 동네가 얼마나 좁은 동네였는데 다 알고 있었지만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모른 체 하고 있었소. 나 또한 내 자식들에게 친엄마보다도 더 잘해준 당신에게 무슨 과거를 운운하면서 이제와 탓을 하겠소. 함께 살아온 세월이 몇십 년인데. 여보, 죄송해요. 정말요. 민정이는 좋아하는 사람과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헤어져서 지금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내가 잘 이야기할 테니까 걱정 말아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그가 제 과거를 알고 있었으면서 아는 체를 안 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고마웠습니다. 딸아이는 괴로워하다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 엄마가 도망친 것을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이해가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을 버린 건 잘못된 일이라고 합니다. 엄마, 나는 너무 괴롭고 엄마가 원망스러웠어. 그런데 나는 엄마를 용서하고 말고 할 자격이 없어. 대신 부탁인데 오빠한테 가서 엄마가 용서를 빌었으면 해. 엄마가 혼자 못 가겠다면 내가 가줄게. 정말 오빠 이야기 들어보니까 엄마 없이 정말 서럽게 자랐고 엄마를 무척이나 그리워했어. 엄마는 용서를 빌어야 해. 그래, 민정아. 엄마가 그렇게 할게. 딸과 저는 아들에게로 갔습니다.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갔고 딸은 자리를 피해 줍니다. 아들은 저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너무나 그리웠던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니 원망스럽기도 하고 꿈만 같아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무나 어리고 그 당시 네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지옥 같았고 그곳을 벗어나고만 싶었어.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지. 그래서 나 하나 잘 살겠다고 너를 버리고 그 집을 뛰쳐나왔다. 그 죗값을 이렇게 받게 되다니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 엄마를 용서해달라는 소리는 안 할게. 정말 미안하다. 저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무나 미안하다. 아들은 저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평생 죽을 때까지 엄마를 용서 못 하신댔어요. 그렇지만 저는 엄마를 용서합니다. 저를 낳고 돌아가신 줄 알았던 어머니를 이렇게 뵈다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하늘의 뜻인 것만 같아요. 저를 키우지는 않으셨지만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어머니, 인사드릴게요. 이것이 마지막 저의 인사일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아들은 눈물을 참고 있습니다. 내 아들에게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한참을 저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서 있었습니다. 딸이 다가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 집에 가자. 아빠 기다린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제 딸아이는 너무나 사랑했던 남자와 어이없이 헤어지게 되었고 그 충격이 컸는지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고 산답니다. 제 죄를 딸아이에게까지 지게 했습니다. 아들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에 속죄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구독과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